법학개론 15주차 네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입니다. 먼저 통화에 관한 죄를 보면은 통화에 관한 죄란 행사의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통화를 행사 수입, 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 유사물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본 범죄는 내국 통화 위조 변조죄,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가 있습니다. 독립범죄로서 위조 변조 통화 행사죄, 취득죄, 취득 후 지정 행사죄, 통화 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가 있습니다. 먼저 내국 통화 위조 변조죄를 보시면 행사의 목적으로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하는 목적범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객체는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통화를 말합니다. 통화라 함은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통용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제 통용력이 없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유통과는 구별이 됩니다. 통용은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유통은 강제 통용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조라 함은 통화의 발행권자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통화의 외관에 지닌 물건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는 일반인이 진짜 화폐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충분하며 반드시 진짜 화폐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조라 함은 진정한 통화를 전제로 하여 진정한 통화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동 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인 일본의 500엔과 500엔으로 오인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화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화에 관한 죄는 고의 외에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통은 통용과 달리 강제 통용력이 없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 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는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는 100만 달러 지폐와 과거에 발행되어 은행에서 유통되다가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 수집가나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10만 달러 지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조 변조 통화 행사죄는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조통화 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며 반드시 진정한 통화와 흡사해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식별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통화 위조 변조의 경우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통화에 관한 죄는 자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가증권이나 문서에 관한 죄에서는 자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유가증권, 인지, 우표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에 관한 죄란 행사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한 유가증권을 행사 수입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수표, 상표권, 영화표 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유가증권의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지 않은 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차용증이나 영수증, 매매계약서에는 그 문서의 재산권이 그 증권의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영화표도 유통성은 없으나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의 실제도 요하지 않으므로 돌아가신 분이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공중전화 카드도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할부 구매 전표도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 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명의를 사칭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족하며 반드시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조는 진정으로 성립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에 권한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 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 함은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사칭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허위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기재할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지우표 위조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우표, 기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를 보시면 행사의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부정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기본 범죄는 사문서 위조 변조죄, 작용 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문서 부정 행사죄가 기본 범죄가 되겠습니다. 가중 범죄는 공문서 위조 변조죄, 작용 모형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정진서 원본 부실기재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가중 범죄가 되겠습니다. 위조에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가 있습니다. 유형위조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위조는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위조죄, 변조죄, 작용 모형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무형위조에 관한 문서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의 무형위조로 처벌되는 것이나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서라 함은 물체에 표시된 의사표시가 어느 정도 개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문서의 이미지는 개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는 또한 증명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력서나 신분증의 경우 사회생활상의 주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문서가 되겠습니다. 문서의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인 명의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명의인이 실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자나 허무인 명의의 문서도 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를 불문하고 명의인의 실제는 요하지 않습니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 제4본도 문서에 해당합니다.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후불식 공중전화카드 등도 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작성 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문서가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찰청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는 사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만이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권리의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명의인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 날인케 한 경우 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변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동의성을 행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그 일자를 변경하는 것 등이 변조가 되겠습니다. 변조는 기존의 문서와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가 되겠습니다. 자격모행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 외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공문서 위조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경우와 같이 이러한 경우가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며 별도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의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주체가 됩니다. 공무원이라도 작성 권한이 없으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비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정범 적격이 없으므로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문서 작성의 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경우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준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이나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의 부실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중 특수한 경우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이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되겠습니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도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는 공정준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나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준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부동산 등기부, 상업 등기부 등은 공정준서 원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기재사실의 부실함을 알지 못하여야 하고 만약 공무원이 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장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외에 이주할 목적으로 혼인 의사 없이 위장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혼 후 이혼신고한 경우는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가장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 행사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 변조 공문서 행사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이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정행사라 함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정사용이라 함은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인장은 도장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서에 관한 죄를 보셨고 잠깐 쉬었다 나머지 부분 보시겠습니다.